오늘은 다가오는 다음 주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의 주간 증시 주요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 주 주식시장에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6일 월요일에는 테슬라 코리아에서 국내에 있는 슈퍼차저를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사용 요금은 1kW당 200원에서 4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충전 완료된 후에도 충전 스테이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도 추가 별도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프리미엄 차종인 모델 S와 모델 Y의 차주분들은 슈퍼차저 평생 무료 혜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ITC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LG화학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판결에 따라 두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5차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전체회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함께 중국의 3대 정치 행사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전체회의는 5년마다 선출하는 200명의 중앙위원회의 회의로서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계획과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개발 원칙이 정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관련 종목도 이러한 중국의 정치회의에서 나오는 정책에 따라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었죠. 이번 회의의 결과에 따라 중국 혹은 중국 관련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날 유럽에서는 유럽 최대의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바이오 유럽 2022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바이오 유럽은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USA 다음으로 큰 행사이며 전 세계 50여 개국의 3,000명 이상의 바이오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파메신이라는 기업이 올린 배심압 등 혁신 신약의 홍보와 연구, 기술 이전 등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7일 화요일에는 삼성 SDS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차전지 대장주 중 하나로 많이 투자하시는 삼성 SDI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삼성 SDI의 19년 3분기 실적은 매출액 2조 5,679억, 영업이익 1,659억 원이었으며 올해 3분기 컨센서스는 매출액 2조 9,411억, 영업이익 2,0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같은 날 코엑스에서 제22회 반도체 대전이 개최됩니다. 3일간 진행되는 이 행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의 전 분야 218개의 기업이 490개의 부스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비 기업 등의 기술 등이 전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도체 관련 공정과 종목은 제가 올린 반도체 시리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매수하시는 대표적인 기술주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8일 수요일에는 그린뉴딜 엑스포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린뉴딜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다 아시고 계시죠? 이번 행사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 수소 생태계 구축 등 그린뉴딜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 산업에 투자하시거나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날 우리나라에서 10월 소비자 동향조사가 발표됩니다. 29일 목요일에는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의 합작사 에코프로 EM이 양극재 신공장 착공식을 진행합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진행되며 이곳의 신공장에서 삼성 SDI에 납품하는 양극재를 22년까지 연간 3만 톤까지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LG화학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은 현대차가 생산하는 자동차와 LG화학이 공급하는 배터리를 분리해 판매하는 개념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차를 구입하고 배터리를 정해진 기간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배터리를 새로운 배터리로 리스를 통해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3분기 미국 GDP 예비치를 발표하는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를 통해 3번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예비치를 발표합니다. 지난 2분기까지 미국 GDP 성장률은 73년 만에 최악인 마이너스 32.9%를 기록하였는데요. 3분기 예비치에 따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시 회복세로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의 자회사인 알파벳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2020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0일 금요일에는 먼저 LG화학의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긴급 이사회를 통해 전지사업부를 분할하는 안을 의결하였고 이날 분할계획 승인을 안건으로 주주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LG전자에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19년 3분기 실적은 매출에 15조 6,990억, 영업이익 7,811억 원을 기록하였는데요. 올 3분기 잠적 실적 발표에는 매출 16조 9,196억, 영업이익 9,590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중 무역 투자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중국의 장수성과 한국 기업인의 협력 교류회 개막식이 진행되며 현대, SK그룹 등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9월 개인소득, 개인소비 지출을 발표하는데요. 미국의 부양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최강 경기의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는 9월 개인소득과 개인소비 지출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우리나라와 미국 등 유수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여러 중요 행사들도 진행될 예정이니 투자자분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